가까이 와주실 수 있나요? 친한데. 사이 나쁜 것처럼 있었네. 어깨 동무하고 있을게. 사이 좋은 척, 사이 좋은 척. 짜란, 짜란. 선비님 아이디어라고. 네. 저는 반대했으나. 안 돼. 장난 누구예요? 좋다고 그랬잖아요. 턱시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품이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숨어 계시면은 비밀로 했대요. 아, 비밀로? 우리 이거 입은 거. 오시면 어떡하지? 이 뒤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아, 이거 뒤에 오니까 왜 이렇게 웃겨? 왕을 해면 어떡해,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오, 이렇게. 갈게요. 큐. 가야 돼? 롤이에요? 어허, 이렇게 나오시겠다. 근데 이것도 모를 줄 알고. 자, 일단 이거부터 딸까? 눈을 보자. 지옥에 갇힌다. 눈을 보지 마! 자, 이 정도 따고. 아무래도 여기에 무언가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죠? 까꿍! 신현미 구경한 배우님 오셨습니다! 저 아니! 어머, 뭐야, 우리가 나눠줬어? 최고. 저희가 이런 코너를 신설해봤어요. 당신과의 교집합을 세어보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현미 배우님이 두 번째 방문이세요. 맞아요. 연예인 반, 일반인 반. 그때 무슨 연락을 듣고 나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때 알고 왔고, 선배들 모르셔갖고. 저희가 직장인이거든요. SBS에서 뭐 하세요? 연반인입니다. 왜 전도연 정우성 배우님이 왜 오시지? 저희도 의아했거든요. 사실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선배들이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뭐 되게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다 사진 찍고 이렇게 끝나고 대기실에 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우리 신현민 배우님이 정말 따뜻하게 저를 바라봐주고 계셔가지고 이때만 생각하면 어쨌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교집합을 저희가 찾아봤고요. 우리 아셨어요 혹시? 예, 시청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 산책하시고. 그러면 같이 산보라도. 그때도 그 옷 무신사에서 샀는데. 뭐 카피 새로운 거 나온 거 있어요? 무신사랑해 말고? 무신 사적으로 좋아해요. 무신 사사롭게 좋아해요. 예. 구교환 배우님은 사실 이재훈 배우님이 저희 문특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만 나가면 된다. 청룡영화사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구교환 배우님 꼭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질척이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탈주라는 작품 같이 하시게 됐는데 저도 재훈 씨 팬이기도 했고 탈주에 기분 좋게 껴주셨습니다, 저를. 말씀을 또 저렇게 겸손따리 겸손따로 하시니까. 그리고 류덕한 배우님은 구교로를 보면서 구교환을 떠올렸대요. 구며들었나? 이종석 배우님도 모든 필모를 다 깨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가 작업한 돈인여가도 다 찾아봤죠. 본인만의 치명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아무튼 덕환님, 동성님, 감사합니다. 구교환 배우님 쟁탈전이 정말 치열합니다. 만나요. 괴이를 찍으신 만큼 괴력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구교환 배우님의 첫 번째 이 서대위의 힘 반도 바이러스가 이 창궐했었던 그 반도에서 4년 후에 이 정석이라는 강동원 씨가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될 일에서 갔는데 거기 이제 민정이랑 우리 또 631 부대랑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였죠. 서대위로 대중분들에게 굉장히 또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 서대위가 원작에서 묘사하기로는 이제 시민들을 구출하다가 이제 구조가 안 오니까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변한 거야. 헷가닥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서대위가 돈트럭을 끌고 와서 나이스 투 미츠 하고 이렇게 울면서 땡큐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이스 투 미츠. 나이스 미츠 투. 요런 생각을 하셨대요. 평행 세계의 서대위를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말고 이 이전의 서대위, 이 바이러스 사태 전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 서대위, 미혼의 서대위, 서대위는 사리가 들어간 음식, 라볶이 같은 것을 많이 좋아한다.
식당에서 음식 다 먹고 꼭 볶음밥을 시켜 먹는 친구다. 게다가 어느 정도까지 상상을 하셨나 보니까 서대인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소라 콘서트에 한 번도 못 간 걸 후회하고 있다. 요런 수준까지 이 디테일. 저예요, 저게. 좀 사적으로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인물이랑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예. 다른 인터뷰 봤는데 실제 인물을 연기한다면 심지어 이소라 씨를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아니 이소라 씨 대체 얼마나 좋아하시면 콘서트 아직 못 가셨어요? 예, 나 갔는데. 나 너무 많이 갔는데. 아니 왜 못 가셨을까? 부끄러워서. 뭔 소리예요? 관객석에 새우젓 한 마리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 관객으로 가는 게 뭐가 부끄러워?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약간 알 것 같은 게 저도 이소라 씨 너무 좋아해서 예 맞아요 좋아. 공연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10년 공연을 거의 다 봤는데 대신에 늘 맨 뒷줄에 앉아. 맨 뒷줄을 티켓팅 하시는 거예요? 네. 티켓팅 할 때. 세 명 다 이소라 씨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소라 씨 노래 1초 듣고 마치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는 근데 최근에 좀 들은 적이 없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틀어주세요. 그거 봐요, 내 앞이야! 그거 봐요, 내 앞이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게 뭐야? 바람이 분다?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바람이 분다 너무 쉬웠다. 아 맞다가 알지. 바람이 분다죠. 어이, 재밌다! 자 다시 다른 노래를 한번. 이거 그냥 재즈 카페에 나오는 노래 아니야? 뭔데? 바람이 부네요 아니야? 아니, 내 사랑이, 아니, 사랑이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을.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이게 맞죠?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진짜 팬이다. 진짜 잘 맞춘다. 그렇네. 저는 약간 정규 6집 위주로 틀어주세요. 7집이네. 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시집을, 맞아요. 잠깐 일어나봐. 이겼다!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 나 진짜 몰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 애인이 자고 있으면 자게 와서 가사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 갑자기 가사를? 첫 가사가 잠깐 일어나봐. 깨워서 미안해. 근데 이 청년기에 이제 그 이소라 씨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그거를 이 노래를 들으면 딱지를 다시 떼는 기분이 들어요. 떨어질랑 말랑할 때 그때 떼면 아픈 거 아는데 떼게 되는 거.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야 다르다. 어쨌든 고기현 씨가 앞서갑니다. 잭스키스 학원 돌고. 아니? 아니? 아니죠. 방어명고 아니죠. 처음 느낌 그대로. 와! 이렇게 이소라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두 분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대동단결했네. 거의 뭐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바람이 저요! 바람이 분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와! 그럼 콘서트에서 한번 정모하자고요. 저는 줌으로 숙소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집에서 바람이 분다! 작년에 또 화제작이었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어요. 바로 DP인데요. 상병 한호열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제 DP가 탈영병을 잡는 체포조예요. 안준호와 함께 탈영병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러면서 전직 DP가 저희가 내상에 쓴 글 봤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현실 고증 최고는 한호열이다. DP들 성격이 90%가 한호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능글맞은 면 있죠. 한마디만 더 하면 아가리 찢는다. 한마디 치마랑 커있는 줄 알아 정말. 간다잉. DP는 그냥 한호열 베이스에 성격이 나쁜 한호열, 학력이 좋은 한호열, 싸움 잘하는 한호열 등등 죄다 다 한호열이다.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았던 이유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DP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네. 약간 비슷해. 다 그래요. 서대희도 서대희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오. 감사합니다.
이런 좀 디테일함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올 점퍼를 이걸 입었을 때 이렇게 루즈한 핏을 좋아하는 애구나. 아, 이 친구는 연애를 한 번 하면 오래 하는 친구일 수도 있겠다. 아니 마인드맵을 뭐 이렇게 확장성 있게 하시는 분 처음 봐요. 좋아요. 예. 엔드릴에서 그런가 봐요. 지금만 생각하는 훈련도 뭐 하셨다고. 너무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스위치 끄는 훈련이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되게 열심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잠잘 때 잠이 안 올 때 그만 생각해야지 하고 스위치를 끄는 상상을 해 또.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맞아요. 스위치는 요렇게 끌까 아니면 요렇게 끌까 아니면 어떻게 끌까 이런 거. 스위치의 디자인. 스위치 앞쪽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와. 묶어. 맞아요. 어떻게 끝나는지 저 도통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웬만하면 그냥 심플하자. 예. 심플. 미스터 심플. 예. 예. 슈퍼주니어. 그때도 이렇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무슨 라도 이렇게 맞아 따뜻하게 이렇게 얼마나 내가 그때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게 항상 유머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신데 한올처럼 강력한 유머를 내가 구사하진 않았지만 잔잔하게 계속 나는 유머를 시도했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모두를 구원하는 건 유머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나 역시 한올처럼 위기를 유머로 넘겼었다. 뭐 이런. 그래서 저희가 이 댄스 직캠이 이거는 이게 그 유머에 틀어주세요. 바람이 부네요. 지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네요. 지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정말 킹받아. 많은 분들이 킹받아 하세요. 여기서 지금. 저것도 약간 유머를 좀 넣으신 건가요? 저거는 그 서울 독립영화제 개막 영상이라고 개막식 때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이제 트는 영상인데 근데 이효정 감독이 연출하셨고 감독님이 연습시킨 거예요. 제가 뭐 따로 영상이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그렇구나.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런 거에서 이제 캡처본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독방에 사진이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한 명씩 나갔대요. 그래서 또 하나 올라갔더니 졸린 무지님이 나갔습니다. 한 명씩 뭐 올릴 때마다 나가는 거야. 아니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군만두랑 피자 먹는 거 어떤 분이 배경화면 사진으로 이걸 해놓으셨는데 네. 친구가 배경화면 사진 아버님이셔? 근데 제가 아버지 나이긴 되겠다. 근데 이걸 보고 아버님이 하모니카를 부시네? 정말 맛있으셨나 보다. 피리. 필이었구나. 이 첼로 군반도. 뭔 소리예요? 제가 오늘 잠 많이 자고 나와가지고. 잠을 많이 자도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왜 이런 신의 저 작가님 오늘 또 찍어주셨어요. 오늘 또 찍어주셨어요? 저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이게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땠는데? 네. 충무로의 이제 88 세대 많은 인원들이 사진을 이제 오디션 보듯이 찍고 주목할 만한 신인. 저거 할 때 너무 제가 포즈 못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묶었던 머리를 원래 묶었었거든요. 이걸 한번 펼쳐보자. 서로 다 야심이 있어. 저도 야심이 있었고 작가님도 야심이 있던 커트예요. 발끝이 토가 너무 멋져.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머리를 풀어던 그 장면을 순간 캡처식으로 이분 오늘 또 만나셨답니다. 오늘은 시간도 여유도 있었고 작가님이 원래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이때는 또 다양한 분들을 찍다 보니까 유난히 오늘 찍는데 약간 되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오늘 잠 많이 자고 나와가지고 구교환 배우님이 감독, 연출가 커리어가 짱짱하십니다. 거북이들부터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그리고 플레이 투 더 스카이 등등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만능 엔터테이너. Z세대 롤모델. 이 시대 참 인재상. 매기에서도요. 병원에서 이제 일어난 뭐 의문의 불법 촬영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과 믿음의 사이에 경계를 약간 혼돈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주연, 각본, 프로듀서, 제작, 편집 굉장하죠? 이것도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는 뭐 같이 우리 이옥석 감독님과 함께 쓰시다가 나 빠질게라고
이옥석 감독이 단독 연출을 해야 한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연출자가 아니더라도 이 작품의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모습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랑 같이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의 형태와 최종 이옥석 감독이 단독으로 연출을 해서 나온 그 촬영고랑 달라요. 저도 다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소리 배우님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고교환 배우는 현장에서 프로듀서 역할도 함께했다. 저쪽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하다가 때 되면 이쪽으로 와서 연기를 하고 그러다 저기 가서 편집하고 데이터 보내고 영수증 처리까지 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문소희 선배님 앞에서 더 티를 냈어요. 중요하죠. 퍼포먼스. 프로듀서로서 신뢰를 얻고 싶어서 조금 더 동작을 크게 했어요. 눈에 띄게. 뭐? 진짜? 하면서 컴퓨터 하죠. 선생님 먼저 식사하세요. 저 잠깐 이것 좀 하겠습니다. 영수증 일부러 착착 펴가지고 괜히 이렇게 통화하는데 액정 켜져 있고 이렇게 문소희 선배님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신뢰를 얻고 싶은 어떤 연극이었죠.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열심히 했어요. 그 중간에 또 신기했던 게 그 맥신이라는 커플링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이제 찾는 너무 고맙다. 과정이었죠.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되게 보기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조그만하게 붙여놓을 걸 벽에. 티빙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반지 찾는 장면에서 그 음악이 나오는데 못 들어지는 음악이길래 이런 거 진짜 찾는 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료 음악 사이트에서 찾아서 쓰셨다고. 아마 저건 이옥석 감독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네. 이옥석 감독님이 음악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트는 찍고 계십니다 요즘. 네, 비트를 항상 찍고 계시고 너무나 또 유명한 이액구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뭐 로미오 눈을 가진 죄라든가 뭐 7월의 시간이라든가 뭐 부지런히 사시는 게 또 이틀 전에 또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맞아요. 고교환 대리운전 브이로그라고. 성수에서 실린 가는 콜이다. 예, 저 주차장 들어왔는데 어디 계시나요? 예, 금방 가겠습니다. 소정이 세계관이 좀 있어요. 전 여친 혹은 현 여친으로 이제 소정이라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정이요? 소정이, 자. 소정아, 창문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돼? 소정아, 지금 7월이야. 소정이는 내 춤을 좋아한다. 소정이가 대체 누군가요? 언젠가는 이제 소정이를 관객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어머.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쓸 때 소정 쓰면 저 사람이 소정이었구나 이렇게 등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소정이를 소개하고 싶은데 아직 소정이를 마주하기 조금 부끄러워서 이소라 선배님 콘서트 간 다음에 소정이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뭐 나중에 뭐 저 쓰실 기회 드릴게요. 진짜요? 예. 지금 생각 중이요. 야망의 시간이야 이거.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야망의 콜라보. 아마 거의 뭐 데뷔는 비슷할걸요? 2008년 그 아이들이시니까. 우와. 제가 2009년 엔티크거든요. 2010년 한 반가방 가니까 제일 지금 후배예요. 신후배님. 컴퓨터 하죠. 지금 신현빈 배우님이 이 큰 텀블러 통을 거의 지금 거의 다 비웠어요. 앰프제랑 인프피가 사실 천생연분이에요. 인프피가 이렇게 조용히 망상 말해도 앰프제가 다 그걸 때 소모제처럼 듣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현빈 씨가 그 1대1로 하는 개그의 타율이 대단해요. 저한테 문장을 던지세요. 그러면은 나도 지기 싫어서 막 하고 또 현빈 또 오고 하다가 슛 들어갈게요 하면 지기 싫어한다는 게 둘 다. 연기로 지기 싫어한다기보다 커뮤니티 빅리그 아이디어 회의하는 것처럼 어쨌든 너무 아는데요. 우리 현빈 씨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뺄 수가 없죠. 우리 스리생 장겨울 역을 맡으셨는데 13명의 일반외과 교수들 아래 단 한 명의 전공의로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이 친구가 이제 전공이 3년차인데 진짜로 전공이 3년차 일과를 보면요. 모두 다 중도 포기하고 혼자 남은 어떤 사람의 일과예요. 근데 이 와중에 연애까지 한단 말이죠.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 4년차가 되면 이제 국시를 봐야 돼가지고 조금 이 스케줄을 빼주신대요.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연애를? 틈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이게 질끈 묶은 머리라든가 직접 본인 고무줄을 가져가죠. 어떻게 하면
약간 현실적인 모습처럼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울을 거의 안 보고 묶어서 그렇게 했었고. 아 그래요? 아니 이건 이제 요새 유행한다는 곱창 밴드, 옛날에 곱창 밴드였는데 아시죠? 곱창 밴드가 사실 스크런치. 선물로 좀 드리겠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 세상에. 어머 너무 예쁘게 묶이는데요? 뭐야 샵 다녀왔나봐. 어머 샵 다녀왔잖아요. 똑같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먹는. 네. 뭐까지 준비를 하셨냐면 실제 이게 극 중에 나왔었던 이 환자한테 이거 설명하려고 이 겨울이가 그리는데 실제로 사실 내가 쓸 때는 나 신현빈이 그릴 때는 이런 것쯤이야. 발로도 그리지. 한예종 미술이론과 하면서 또 예술사를 전공하신 또 미술계 인재였기 때문에 이 그림 시력을 일단 조작한 거예요. 본인이 잘 그리면서. 저는 약간 이해를 못하면 대사를 통으로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이제 뭔지를 알아야지 외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연습을 해본 건데. 아니 양손잡이신데 이거 그러면 오른손으로 그리셨어요? 왼손으로 그리셨어요? 오른손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어떤 손을 쓸지 그거를 분석하시고 손을 바꾸신대. 너를 닮은 사람 때는 왼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왼손을 일부러 그리셨다는 거야. 그럼 소름 돋죠? 그런 모습이 있으셨어요? 3 때는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고 글씨는 오른손으로. 어머. 왜 쓰리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하셨어요? 밥을 뭔가 잘 먹는 걸 하려고 하면 양손으로 다 먹으면 더 그렇게 보이기 쉽지 않을까? 이래서 밥 들어가는데 바로 반찬 기다리고 있고 약간 이런 급박하게 그냥 우겨넣는 느낌으로? 바로바로 그러니까 먹으려고 준비하는 사람 같아지니까. 오, 너무 디테일이 진짜 오진다. 배우를 하게 된 계기도 들어보니까 그 노벤버라는 페이크 다큐? 네.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람이라면 한번 열성적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배우라는 거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25살에 덜컥 아니 너 오디션 한 번에 보니까 한 번에 또 붙었어. 그리고 반가반가 찍으시고 다음 연도에 백상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약간 한 번 마음 먹으면 다 이루는 스타일? 되게 품격 있으시네요. 품격 있으시네요? 저희끼리 되게 칭찬이거든요. 그 품격 있게. 고품격. 고품격. 근데 그 미술이론과도 사실 1년에 10명만 뽑는 굉장히 빡센 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대학 생활에 대한 뭔가 그때 회의감이 좀 있으셨다고 말하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학생회장을 하셨어요. 아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니 학교 생활 그닥이었다면서 학생회장하고 총학생회에서도 일하고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회장은 아니었어. 총학생회에서 일하고. 다들 별로 학교 성향상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장학금이 나온다. 아니 저랑 한 계기가 똑같네요. 나도 장학 나온다. 장학금 꽤 주잖아요, 근데. 맞아요. 돈 때문이었구나. 그럼 또 이해하죠. 이때 이렇게 먹는 거에 굉장히 또 진심이셔가지고 야심차게 또 넣은 거기 때문에 어디 한번 이것도 골라보시지 코너입니다. 밸런스 게임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두 분 다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딸기 덮밥 대 망고찌개. 딸기 덮밥. 딸기 덮밥 대 망고찌개. 하나, 둘, 셋. 딸기 덮밥. 오호호. 좋습니다. 자, 밥에 누텔라 발라먹기 대 빵에 고추장 발라먹기. 자, 하나, 둘, 셋. 빵에 고추장 고추장. 발라먹기. 그래도 먹을만한 게 하나씩 취향 있는 비슷하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민트 초코 카레 대 아메리카노 냉면. 하나, 둘, 셋. 민트 초코 아메리카노 카레. 냉면. 갈렸다. 아메리카노의 냉면은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서. 그 자체로 즐기고 싶다. 근데 먹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버블처럼 생각하면 되겠네. 번복하겠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냉면으로요. 버블티 느낌으로. 버블티 느낌으로 밑에 이렇게 깔아서 있다고 생각하고. 간이 없다고 간이 생각하면 없잖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럼 할 수 있겠어. 톨 사이즈로 드실 거예요? 그란데 사이즈로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톨 사이즈로 먹을게요. 저는 벤티로 할게요. 그럼. 벤티 냉면으로 왜 이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빵에 바게트 빵에 고추장도 맛있어요. 회 케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빵에 고추장 저 먹어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저 이런 거 되게 상황극 진지하게 하는 편이어서. 두 분의 평소에 대기실 상황이 그려지네요. 이걸로 지금 한 2박 3일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진짜 두 분 진짜 죽이 잘 맞으시네요. 잠깐이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또 딘딘 씨네 집에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 딘딘 씨 친누나랑 엄청 친하시대요. 배우 신현민 씨가 대박. 그 누나 우리 누나랑 친구인데 딘미 씨랑 친해요. 네, 근데 그
네모의 꿈을 부르면서 아, 네네네네네. 딘딘 씨를 누나분이 많이 좀 체벌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본 적 한 번 있어요. 본 적 한 번 있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딘딘 씨가 잘못을 하면 우리 누나가 네모의 꿈을 부르면서 그게 계속 네모가 나오잖아요. 네모가 나올 때마다 네모가 나올 때마다 팩트에 맞춰서 이렇게 할게요. 이제 되게 빠르게 네모나고 막 계속 향이 있는.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아 보셨구나 그거를. 예, 그래서 맨날 우리 현빈 씨가 와서 다른 누나들이 괴롭힐 때 왜 맨날 철이한테만 그래 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해줘가지고 현빈이 누나 너무 좋아한다고. 언니가 있고 제 친구가 있고 이제 막내인데 그럴 때 이제 말려준 게 되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아 말려주셨어요 게다가. 네. 그러니까. 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현빈 씨는 여기서 이제 빚에 시달리는 미란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절박한 상황에 놓인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돈가방에 이제 누가 이것을 가져가느냐, 돈을 갖고 이제 혈투를 벌이는 거의 그런 내용인데요. 촬영장에서도 우리 전도연 씨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면으로 의지했나요? 혹시 어깨에 기댄다든가? 언니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의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기보다도 그냥 선배가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믿고 딱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몰래 그 현장 정리 도와주시고 남몰래 엄청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선톡을 먼저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셨다고 또. 네? 맞아요. 다쳤던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휴대전화에 선배님 이름이 딱 떠 있어서 정말 놀랐다. 절로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게 됐다. 다친 거 들었다고 괜찮냐고 걱정해주는 메시지 받고 눈물이 왈칵 났다. 정말인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왈칵 이렇게 났다는 거 이거 맞나요? 깼는데 이렇게 핸드폰 부시시 볼 때잖아요. 근데 전도연 이렇게 너무 떠 있는 거예요. 벌떡 안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지프들로 우리 또 대중들에게 굉장히 또 각인을 하셨는데 사실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런 약간 인스타 사진에서 이게 진짜 여친 최신 사진 있죠. 최신 사진. 아까 그거는 가짜 남친 짤, 이거는 진짜 남친. 내 거 좋잖아, 내 것도. 제 친구들이 보통 이제 돌아가면서 다 찍어준 건데 이거는 딘딘네 둘째 누나가 네 걸로 엄마. 네 걸로 어머니께서 작은 네모께서 찍어주셨고 작은 네모께서 찍어주셨고 효주 씨랑도 굉장히 또 친하신 게 드러났습니다. 생일 축하해 효. 애칭은 외자로 하는 스타일. 효주랑은 예전부터 그렇게 좀 불러왔고 서로. 그러니까 비니, 효, 구, 제. 환희 혹시 환희가 좋으세요? 구가 좋으세요? 저 교. 청개구리. 진짜 교를 좋아해요. 진짜로. 교로 해요. 빈, 제. 이렇게 저 베프 한유주 배우님도 저희랑 또 굉장히 친하신 네, 맞아요. 그래서 해적한 거 봤거든요. 얼마나 찍었길래 저렇게 많이 나오지 싶어가지고 물어봤었어요. 얼마 전에. 뭐라든가요? 3시간 반 찍었던 것 같은. 그거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수다 떨고 싶어서 저희를 이용했다니까요. 국가가 허락한. 수다장에서. 저 교. 자, 예스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스 코너 드디어 괴이 얘기를 할 때가 왔는데요. 4월 29일에 티빙에서 이제 나옵니다. 절대 바라봐선 안 돼. 눈을 본 자 지옥에 갇힌다. 이거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드라마는 이제 기이한 어떤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게 되게 커다란 이 귀불 때문이라는 그 귀불의 눈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주에 빠지는 얘기예요. 그 지옥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자 어떤 역할이세요 여기서? 고고학자이고 월간 괴담이라는 잡지를 출간했고 유튜브도 하고 있죠. 제가 기훈이한테 매력적이었던 거는 아날로그 정서가 있어서 아날로그 정서를 갖고 있는 기훈이. 수진이는 어떤 역할일까요?
고고학자이면서 문양을 해독하는 사람이고요. 기훈과 부부고 저희 둘이 이제 어떤 사정들 때문에 지금은 별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연상호 감독님이 극본을 유영재 작가님이랑 같이 쓰셨고요. 장건재 감독님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연상호 감독님이랑 사실 우리 반도에서 한번 만나 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감독님이 아니라 작가님으로 또 참여를 하셨는데 교훈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명확한 꼭 필요한 필수 조건들은 주시되 다른 부분들은 많이 열어주세요. 기훈이는 그럼 필수 조건이 뭐였어요? 바지핏. 바지핏이 마음에 안 들었죠. 제 취향이 아니에요, 바지핏이. 아, 바지핏을 마음에 안 들게 입는 친구군요. 조커 팬츠 좋아해요? 아니면 뭐 보통 싼 바지? 바지가 안 보이네. 바지가 안 들어. 티빙도 바지를 안 주니 이렇게 바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런 바지가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훈이와 수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기훈이라면 이거, 교환이라면 이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코너인데요. 첫 번째 상황을 드릴게요. 비밀 사내 연애를 하는다. 동료들끼리 연인의 집들이를 갔다. 처음 온 척하고 있는데 반려견이 너무 반갑게 달려와서 내 품에 안긴 상황. 이때 봐요. 현민 씨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좀 강아지들이 좋아해줘서 넘어가 주지 않을까. 아, 그래요? 반면에 수진이라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밥은 줬어?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않을까. 어머. 내가 동료면 벌써 배신감 느껴. 동료한테도 관심 없어서 괜찮아요. 아, 기훈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정하네요.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그냥 뭐 저희 사실 지금 이 현상을 보셨듯이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라이언킹처럼 나 주백냐 지메이야 발발이 지워. 그렇게 반면에 구교환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드디어 걸렸네. 아하.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럼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나 주백냐 진짜 콘텐츠가 정말 짱짱하신 분들이에요.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개인 홍보로 나왔지만 사실 그 전에 제재님 좋아했었어가지고 제재님 만나고 싶었었어요. 아우, 저희가 훨씬 더요. 되게 즐겁게 놀다 갑니다. 예. 어떠셨어요? 두 번째 만나보잖아요. 네, 저도 두 번째인데 너무 재밌었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저는 처음에 찍을 때도 되게 그냥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사람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오늘 또 다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훨씬 재밌었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작품에서 또 뭐 뵙도록 해요. 저희 다 같은 또 업계 사람이니까. 자, 우리 4월 29일 개인 대박 나세요. 이거 해야 돼.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돌아옵니다. 엘리자베스 올슨과 베네딕트 컴버배치. 윤 선생 영어를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공교에게 산실을 기대하라. 전 이렇게까지 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새 저희가 글로벌 스타가 되어버렸네요. 인터뷰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따라들을 수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회비 건입니다.